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닥터 댄 파우스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하죠. 여러분은 1조 3천억 불이라는 돈으로 무엇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적은 것밖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1조 3천억 불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건강관리에 썼는데 2000년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국민 건강 수준이 전 세계에서 37위였습니다. 미국은 응급치료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일지 모르지만 다른 건강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전쟁에서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성 퇴행성 질환이 1억 2천만 명 이상의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고 5천만 명 이상이 한 가지 이상의 자가면역 질환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항생제의 내성을 보이는 감염들이 놀랄만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게놈 지도를 완성하고 있는 단계지만 여전히 선천성 질환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나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처방약들은 질병을 고치는 능력이 없이 단지 증상 완화만을 도울 뿐입니다. 물론 그런 약들이 없었다면 이 CD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중 어떤 분들은 지금 살아계실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만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들의 한계와 의료비의 증가에 비해서 완치율이 낮다는 사실도 주지하셔야 합니다. 적절하게 처방된 약들이 이제 사망 원인 제4순위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질병들은 계속 증가하고 더 지독하며 더 어린 나이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미국에서 자라난다고 하는 것은 점점 더 위험한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발병하는 당뇨병은 이제 8살 난 아이들에게서도 전염병처럼 발병되고 있습니다. 그 발병 과정을 더 복잡하게 하는 것은 바이러스가 어른들의 당뇨병 해소와 마찬가지로 소아당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장질환은 사망 원인 제1순위입니다. 여성들은 63%, 남성들은 50%가 첫 번째 증상을 느낄 때 돌이킬 수 없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여전히 어른들에게만 국한된 문제라고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의료정보검색 매들라인에 들어가서 동맥경화증에 걸리는 아이들을 클릭하면 이 문제에 관한 5,000개에 가까운 연구 기사들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동맥경화의 제일 첫 단계인 동맥혈관벽의 뼈세포들이 출생아들의 45%에게서 발견되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지방들이 쌓이는 것인데 세계보건기구에서 부검을 통해 이루어진 한 연구는 5살의 어린이들 100%가 이미 지방질이 혈관벽에 쌓여 있었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 상태는 사춘기로부터 진전되어 성인 초기에 제3단계가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제4단계가 되어서 그때는 여러분이 가슴을 쥐어짜며 바닥에 쓰러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63%의 여성, 50%의 남성에게는 불행히도 텔레비전 광고에 나오는 것처럼 아스피린 병을 거머쥘 시간이 없습니다. 놀랄만한 사실은 매일 보는 바이러스와 세균들의 감염이 동맥경화증의 원인일 뿐만 아니라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실제적인 전초전으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면역체계는 얼마나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면역체계는 또 어떻습니까? 어린애들이 걸리는 암과 자가면역질환의 증가를 볼 때 무언가 잘못된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근래에는 주의력 결핍증과 과다행동 증상의 통계를 볼 때 리탈린 결핍과 관련된 세대를 목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2년 전에는 10,000명 중 1명꼴이었던 자폐증이 오늘날은 150명 중 1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기관지 천식, 알러지, 감염은 너무나도 증가했고요. 그렇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린이들에게는 무척 위험한 나라입니다. 자, 이제는 베이비 부모들을 생각해 봅시다. 매 8초마다 전 세계적으로 또 다른 한 명이 54세가 됩니다. 더 늙기를 원치 않지만 늙는 것입니다. 제게 있어서 노화 방지에 관한 주제는 특별한 관심의 대상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어떤 것에서 있어서 37이라고 하는 것, 특히 그것이 건강에 관한 것이라면 제게는 낭만적인 사실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대체할 것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망 원인 10가지 중에서 6가지가 식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건강을 의사로부터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건강을 지켜내야만 합니다. 우리 자신의 건강과 우리 자녀들의 건강에 더 큰 책임을 갖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입니다. 미국 사람 중에 50%는 대체의학 쪽으로 가는데 1년에 200억 불 이상을 씁니다. 성인 인구의 70%가 영양보조식품을 복용하고 있으며 200억 불보다 수십억 더 되는 돈을 쓰고 있지만 여전히 모든 종류의 질병들은 증가하고 있고 더 어린 나이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양학적인 대처요법을 사용하는 것은 무척 훌륭한 생각이지만 건강을 증진시키려는 우리의 노력에는 무언가 빠진 것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건강식품종에 있는 수천 가지 식품들 중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한두 가지를 선택하는 것은 실제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서 먹느냐가 여러분이 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물음에 대한 답이 바로 제가 이 CD를 만진 이유입니다. 문자 그대로 의학적으로는 희망이 없었던 곳에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녹음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의학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뀌게 될 것을 제시하는 연구가 수십 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이 새로운 영양소의 발견은 가장 낙천적인 건강관리 전문가라고 해도 결코 꿈꾸지 못했던 방법으로 인체의 자체 치유 능력을 돋고 있습니다. 노화 방지는 어떻습니까? 프로제리아는 태어날 때부터 노화가 신속하게 진전되는 질병으로 20살이 되기 전에 사망하게 되는 병입니다. 이 새로운 종류의 영양소들이
의학 역사상 최초로 프로제리아를 낫게 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26년간 의사 노릇을 해왔지만 저는 지금 의사, 약사, 간호사들에게 의학 연장교육 세미나에서 이 사실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저로 하여금 미국과 캐나다 전역을 여행하며 이 정부에 대해 강의하게 된 이유고 또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 CD를 주게 된 이유입니다. 영양 공급이란 인체가 건강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원자재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동안 의학과 과학은 인체가 영양분을 사용하여 고장난 부분들을 고칠 수 있다는 인체 자체의 잠재력을 상당히 얕보아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체는 스스로 고치고 보수하며 재생시키고 조절하며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과학의 도전은 항상 인체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려고 하는 데 있었습니다. 1996년 인체가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비하며 질병과 싸우고 노화 과정을 지연시키는 능력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영양소가 발견되었습니다. 글라이코 영양소라고 하는 완전히 새로운 영양소가 발견된 것입니다. 글라이코란 말은 달다 혹은 설탕이란 뜻입니다. 이 영양소는 소화되거나 태워지는 것이 아닌 8가지 필수 탄수화물의 독특한 단당류를 말합니다. 글라이코 영양소는 인체의 연료로 사용되는 대신 세포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구조적 세포 건축 자재이며 세포 구조와 기능에서부터 세포 커뮤니케이션과 보호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조절하는 생물학적 기능을 갖고 있는 놀라운 영양소입니다. 이들 특별한 탄수화물들은 너무나 중요하고 인체에 의해서 너무도 달리 작용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들을 슈퍼카브스라고 부르겠습니다. 탄수화물은 생화학 연구 세계에서 별로 중요하게 여겨오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지만 이제 그 상황은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탄수화물에 대한 연구인 글라이코바이올로지는 이제 의학계에서 관심이 집중된 분야가 되었습니다. 이들 8가지 탄수화물 분자의 중요성을 인식한 제약회사들은 이 성분들이 토대가 된 약들과 예방주사들을 개발하기 위해 수십억 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1991년 7월로 생공학저널은 새로운 탄수화물 공학이 자기 면역질환, 암, 전염병, 심혈관계 질환들을 포함한 광범위한 질병들을 치료하는 굉장한 제품들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몇 년이 지난 1993년 1월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은 탄수화물이 기초가 된 치료공학 분야의 오래된 연구지인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당이 암호화되고 당이 코팅된 형태의 항부착성약이 감염, 염증, 심장마비 및 암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데 쓰여질 날이 멀지 않다고 말입니다. 현재 15개가 넘는 제약회사들은 심장마비 후의 여파에서부터 암, 당뇨, 온갖 종류의 감염, 혈액 응고 문제, 에이즈, 간질, 파킨슨, 장기 이식 문제, 항염 및 장내의 탄수화물 약제를 통해 유익을 볼 만한 모든 것을 놓고 탄수화물이 기초가 된 약들을 제조하기 위해서 시험 단계 1, 2, 3을 거치고 있습니다. 제약산업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수십억 불을 들여 합성 탄수물 약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미 출간된 수백 가지 의학적 연구 자료들과 슈퍼카브스 단당류가 이미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불행한 얘기지만 합성 약제들은 여전히 독성이 있고 부작용이 있을 것이며 FDA의 승인을 받기까지는 여러 해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슈퍼카브스 영양소에 대해 잠시 살펴보십시다. 천연계 가운데는 약 200개의 탄수화물 당량류가 있습니다. 의대에서 사용하는 하퍼의 생화학 교과서 1996년판은 당 단백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8가지 필수 슈퍼카브스의 분자를 연구해 놓았습니다. 같은 해에 나온 또 다른 생화학 교과서는 그 동일한 8가지 필수 탄수화물을 열거하면서 신진대사에 필요되는 3가지의 중간 당류가 중요한 것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더 진전된 연구는 8가지 필수 분자들 중 단지 2가지만이 오늘날 우리 식품에서 취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큰 문제입니다. 슈퍼카브스는 실제적으로 우리 인체에 수백조 개의 세포들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악질세포를 찾아내어 파괴시키는 면역체계 능력뿐만 아니라 면역체계가 인체를 보호하는데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조절하는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에 슈퍼카브스는 꼭 필요합니다. 이런 슈퍼카브스의 결핍으로 인해서 건강상태 악화와 노화 현상이 개인에 따라 서서히 혹은 급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슈퍼카브스가 결핍되면 항상 질병이 진행되고 노화가 신속해진다는 말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생화학입니다. 인체가 그렇게 작동하도록 디자인된 것이지요. 우리는 필수 글라이콜 영양소의 결핍으로 인해서 너무나 고귀한 값을 치러왔습니다. 그러나 1996년 상황은 반전되었습니다. 약물학자이자 생화학자인 박사가 첫 번째 글라이콜 영양소 발견에 참여한 것입니다. 전 세계의 과학자들과 생화학자들이 단당류를 연구하고 있는 동안 이분은 이들 8가지 필수 탄수화물을 함유한 식품 보조제가 인체에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첫 번째 개척자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노력을 통해 8가지 필수 슈퍼카브스와 다른 3가지 신진대사 중개물이 포함된 두 번째 글라이콜 영양소 식품 보조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제품은 잃어버려졌던 글라이콜 영양소를 우리 식생활에 되돌려주므로
굉장한 공헌을 하게 되었습니다. 슈퍼카보스는 세포 차원에서 사용됩니다. 우리 몸에서 어떤 종류의 슈퍼카보스가 가장 필요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되는지는 잘 모릅니다. 제가 볼 때 단지 하나나 몇 가지만의 글라이콜 영양소가 들어있는 보조식품을 복용하기보다는 모든 슈퍼카보스 혹은 전구물질들이 모두 포함된 글라이콜 영양소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논리적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 임상에서 사용해본 경험과 다른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사용해본 바에 의하면 이들 8가지 당류 혹은 그 전구물질을 모두 함유하고 있는 글라이콜 영양소와 3가지 대사중계 당류가 첨가된 제품이 가장 경제적이고도 효과가 좋은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 경우에 있어서 종합 글라이콜 영양소 보조식품은 제 아내가 고통하고 있던 만성피로증, 섬유 근육 통증, 편두통을 없애주었고 제 딸과 저는 더 이상 알러지로 인해 고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담당 의사가 고도의 훈련을 받은 전문가는 사실에 의심이 없지만은 탐구되지 않은 채 쌓여있는 새로운 정보는 엄청납니다. 여러분들이 의사에게 갈 때 여러분의 건강, 어떤 때는 생명까지도 그 의사가 모르고 있는 것 때문에 희생당할 수 있습니다. 저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의사들은 탄수화물이 인체의 연료 공급원일 뿐이라고 배워왔습니다. 단순 탄수화물과 복합 탄수화물이 있는데 복합 탄수화물이 단순 탄수화물보다 더 낫다. 만일 당뇨병에 걸리거나 몸무게를 좀 줄이려면 그런 탄수화물들을 피하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배워왔습니다. 제약회사들이 수십억 불의 돈을 들여 탄수화물이 토대가 된 치료공학을 개발하고 있긴 하지만은 그들은 그 공학의 중요성에 대해서 의사들을 교육시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 약재들이 시판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탄수화물에 관한 패러다임을 변경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의 부목사님이 교인 중 한 여성을 글라이콜 영양소로 도와줄 수 있는지 알아봐달라고 부탁을 받을 때였습니다. 그 부인이 열애 전에 유병에 있는 악성 종양을 제거하고 그 이상의 치료를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불행히도 1995년 1월에 종양이 다시 생긴 것입니다. 왼쪽 유방을 모두 다 드러냈고 뼈를 스캔해보니 암이 골반, 척추 또 갈비뼈에 광범위하게 전이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암이 많이 진전된 상태에서 의학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영양제로 대처요법을 시도해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미 1995년 9월이 된 것입니다. 저는 글라이콜 영양소 제품이 그녀를 도울 수 있을 것인지 점검해달라는 요구를 듣게 된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의심했는지 아십니까? 첫째, 저는 온갖 종류의 영양학 세미나에 참석해본 사람으로서 글라이콜 영양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제품이 그렇게 중요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둘째, 우리는 다른 모든 영양치료제들이 이미 무용지물로 드러난 때에 바보 같은 탄수화물 보조식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셋째, 저는 1월에 이루어진 뼈 스캔을 보았는데 그 상태가 의학적으로 얼마나 가망이 없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키가 175cm에서 156으로 줄었는데 이유는 척추가 압박을 받아 모두 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갈비뼈들도 병리적으로는 여러 개 골절되었습니다. 날마다 여러 대의 몰핀 주사를 맞고 그래도 통증을 참기가 어려워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있었고 피골이 문자 그대로 상접되어 있었으며 3달 동안 이미 호스피스 간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6주 내지 8주를 더 산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라도 기적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글라이콜 영양소를 사용하면 나올 수 있을지를 끈질기게 물어보는 부목사님 때문에 저는 글라이콜 영양소가 어떤 것인지 점검해보기로 동의했던 것입니다. 점검해본다는 의미는 제가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텍사스주 소재 영양약재 연구개발회사의 의료 담당자와 전화를 통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암 상태가 어떤지 그분에게 설명하고 나자 그는 자신과 다른 약물학자이자 생화학자인 박사와 함께 제약회사에서 광범위하게 탄수화물에 대해 연구한 것과 그 후에 영양약재 회사로 옮긴 것에 대해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인상적인 글라이콜 영양소 연구 정보들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녀의 암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암을 고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녀에게 내가 만일 그 탄수화물 영양제를 구해온다면 복용해 볼 것이냐고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복용을 했고 5달 후에 교회에서 팔타임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고 아무 통증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 약도 복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살아있는 것만 해도 의학적으로는 완전히 불가능한 일인데 아무 통증도 없이 활동하게 된 사실이 제 주의를 끌었습니다. 저는 지난 5년간 수백 시간을 인터넷의 매달라인뿐만 아니라 의학 도서를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들을 출입하며 보냈는데 슈퍼카보스와 관련된 신정보가 실린 많은 교과서와 수천 개의 의학 연구 기사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니는 동안과 졸업 후 연장교육과 또한 이 나라에서 최초로 꼽히는 영양학 세미나들에 참석해 보았지만 저는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들어보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담당 의사가 모르는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곳곳을 돌아다니며 강의를 하다 보면 각양각색의 질병을 가졌던 사람들이 글라이콜 영양소를 섭취한 뒤 얼마나 극적으로 증상의 호전을 경험했는지 듣게 되었고 그것은 제게 가장 흥미로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종종 기적같이 들리거나 너무 좋아서 사실이라고 믿어지지 않는 것들이지만은 그들은 진실을 말하였고
의학적인 자료로 남아있는 그런 얘기들이었습니다. 가장 좋은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종합 글라이콘 영양소를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여러분의 인체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체가 스스로 고치고 노화 과정을 서서히 한다는 놀랄만한 능력이 프로제리아에 걸린 5살짜리 아이에게서 멋지게 보여졌습니다. 프로제리아는 태어나자마자 급속도로 늙어가는 심각한 선천성 질환입니다. 대본이라는 아이는 1살 때 자신의 모든 머리카락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심각한 관절염으로 진통제가 필요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의 피부는 굉장히 얇고 빳빳했습니다. 5살 때 그는 단지 16파운드였고 키나 몸무게가 작년에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글라이콘 영양소를 복용한 지 30주가 되었을 때 그는 6 내지 7파운드가 늘었고 3인치나 키가 자랐습니다. 더 이상 진통제를 먹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피부는 부드럽고 매끄러워졌고 머리카락이 다시 나기 시작하며 하루 종일 놀아도 될 만큼 힘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사들은 그에게 일어난 일이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압니다. 사실 대본은 노화 방지에 대한 모델로서 포스터에 나와야 할 정도의 아이입니다. 보조식품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노화 방지 잠재 가능성에 대해서 더 나은 증거를 찾기란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같은 베이비 부모들은 글라이콘 영양소를 복용함으로써 노화를 의미하는 10개의 바이오마커 중 8개가 호전을 보인 연구 결과를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현대의학은 뇌와 중추신경계의 손상에 대해서는 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체가 적절한 영양 원자재를 공급받을 때 스스로 치유하고 보수하는 능력을 우리는 과소평가해 온 것입니다. 슈퍼카브스는 두뇌의 구조와 기능과 화학에 있어서 주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여성마비의 경우 글라이콘 영양소는 희망이 없던 곳에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에이프릴은 태어날 때부터 문제가 컸습니다. 출생 시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아프가 점수는 1점밖에 안 되었습니다. 1점이라는 의미는 생존율이 50%밖에 안 되며 생존한 아이라 할지라도 신경학적인 손상을 갖게 됩니다. 호흡기를 꽂고 숨을 쉬었는데 그러는 동안 그녀의 폐가 짜부러들게 되었습니다. 두뇌 왼편의 광범위한 손상이 그녀의 몸 오른쪽 부분을 못쓰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좋은 예후에 대한 기대 없이 생후 6개월이 되었을 때 치료를 시작하였고 두뇌가 개발되고 인지하는 기능은 잘해야 1, 2세 정도의 기능에서 멈추게 될 것이었습니다. 날마다 하는 치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4살이 되어도 걷지 못했으며 균형을 잡거나 손발을 움직이는데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6살이 되어도 그녀는 여전히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단순한 질문도 대답하지 못하는 완전 통신불능이었고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녀는 인지력이 너무 짧았으며 대소변도 못 가리고 대부분의 시간을 휠체어에서 보내든지 아니면 물리치료, 직업치료, 언어치료 등을 하며 보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두뇌 외상을 입었던 제 환자가 글라이콘 영양소를 복용하고 괄목할 만한 호전을 보였는데 그가 에어프릴 아빠에게 이 영양소에 대해 정보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에이프릴에게 글라이콘 영양소를 먹여보기로 결심했는데 결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며칠이 안 되어서 에어프릴은 부모가 자기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그녀의 균형과 걸음걸이가 눈에 띄게 호전되었습니다. 그녀의 말하는 능력과 인지력도 호전되었고 간단한 대화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4개월 복용 후에 그녀의 엄마가 흥분된 목소리로 제게 전화를 하면서 에어프릴이 대소변 가리기 훈련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이제 4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글라이콘 영양소를 먹고 있는 에어프릴은 계속 호전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른쪽 팔과 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빠처럼 학교에서 추락을 걷는 것도 6바퀴나 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완전한 문장을 말하며 자기 반에서 성경 구절을 가장 잘 기억하는 학생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그 새로운 정보를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한 아이와 그 가족의 생애가 근원적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의 증상은 되게 파괴적이고 종종 생명의 위협까지도 가져옵니다. 아무도 베티의 되뇌 동맥류를 몇 년간 진행되어 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1997년 12월 31일 동맥류가 터졌을 때 베티는 혼수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유일한 좋은 소식은 9시간에 걸친 두뇌 수술 후에도 호흡기와 온갖 종류의 생존을 위한 장치들을 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녀가 살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외과 의사가 들려준 나쁜 소식은 그녀가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였습니다. 출혈로 인한 손상과 출혈 지점 그리고 그로 인한 광범위한 혈액 응고로 인해 두뇌 일부분을 제거했다는 말을 집도 의사는 가족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베티의 가족들에게 그녀가 의식을 되찾거나 걷거나 말할 희망이 없고 아무도 알아보지 못할 거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수술 전에 보여준 뇌파는 굉장한 손상을 말해주었는데 수술 후엔 그 손상이 더 큰 것을 나타냈습니다. 2주 반이 지났는데도 베티는 여전히 혼수 상태에 있었고 이제 큰 합병증 등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몸이 정맥주사를 통해 주입되는 영양소를 흡수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고 체중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들이었습니다. 호흡기를 뗄 수가 없었고 그녀의 장기 조직은 기능을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심장과 폐와 위장 등의 장기 기능 정지를 막을 수 있는 전문의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베티의 언니 린다는 뇌졸중으로 쓰러졌던 어떤 사람들이 글라이콘 영양소를 복용하고 좋아지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어디선가 들었는데 그들 중 어떤 이는 뇌졸중으로 쓰러진 지 25년이나 지났는데도 호전을 보였다고 합니다.
린다는 자기 동생에게 글라이콘 영양소를 먹일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의사에게 부탁했습니다. 여러 장기들의 기능 정지와 거의 움직이지 않는 뇌파 활동 등을 볼 때에 감염이 없다는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의사는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충고를 하면서 허락을 했습니다. 아침 9시에 린다와 간호사는 글라이콘 영양소를 물에 섞어서 하루에 3번씩 튜브를 통해 주입하기 시작했습니다. 17시간 후인 새벽 2시에 린다는 자기 동생의 침대에서 조용히 흐느끼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자기 뺨을 어루만지면서 위로하려고 하는 것을 느끼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뺨을 어루만지고 있었던 사람은 다름 아닌 베티였습니다. 간호사도 그 광경을 보았지요. 그러나 신경외과 의사는 그 얘기를 듣고 매우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베티가 죽기 전에 일으키는 한 반응이니까 현실을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긴 이야기를 짧게 하자면 베티의 두뇌 세포는 그 의사가 말한 것을 듣거나 그 말에 감동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베티는 호흡기를 차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병실로 옮겨져서 급식 튜브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린다는 더 쉽게 글라이콘 영양소를 먹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병실을 옮긴 첫날 그녀는 글라이콘 영양소를 큰 술로 3숟갈을 더 첨가했습니다. 그 병실에서 보낸 한 주일 후에 베티는 일어나 앉았고 호흡기를 떼어내었으며 부드러운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재활병실로 옮겨지게 되었고 6주 동안 걷기, 말하기, 혼자 옷 입기, 자신의 필요를 자신이 알아서 하는 훈련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 7주 후에 베티는 자신에게 처음 2번의 뇌파 검사를 실시했던 동일한 신경외과 의사를 보기 위해 갔습니다. 의사는 그녀가 중환자실 대신에 자기 사무실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검사실로 들어가서 베티의 두뇌 손상이 너무나 광범위했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회복은 불가능한 것이었다고 설명해주면서 베티의 두뇌가 저절로 복구되거나 회복되는 기능을 갖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3번째 뇌파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뇌파 검사 결과는 그녀가 약간의 신경생리학적인 장애를 나타내는 것 외에는 모두가 정상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베티는 완전히 회복되어서 운전을 하며 다시 일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뇌동맥이 파열되고 심각한 출혈에다가 뇌 조직의 일부 절개해나고 혼수 상태와 뇌파 활동이 거의 없었던 상태에서 의사가 소생장치들을 떼라고 공고했던 의학적으로는 치유가 불가능했던 상황에서 치유된 것입니다. 필요한 영양소가 주어졌을 때에 인체는 놀라운 치유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조디는 20세의 나이에 임신을 하였고 당뇨병에 걸렸습니다. 그 후 24년간 그녀의 당뇨와 합병증은 점점 더 심각해져 갔습니다. 중증 당뇨에다가 하루 7번씩 하루에 38 내지는 40유닛의 인슐린 주사를 맞았지만 여전히 그녀의 혈당치를 조절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2번째 신장 이식 수술을 받고 한 달에 1,700불에 달하는 면역 억제제를 복용해야만 했습니다. 계속 아팠고 면역 억제제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항생제도 사용했습니다. 바이러스가 그녀의 심장을 침범하여 승모판 돌출증까지도 걸려 있었습니다. 또한 말초신경염으로 인해 여러 해 동안 발과 다리에 끊임없이 타는 듯한 통증으로 고통받아 왔습니다. 의사들은 이미 향후 3 내지 5년에 다리를 절단하게 될 필요성에 대해 논의 중에 있었습니다. 당뇨성 망막염으로 인해 시력도 안 좋아졌습니다. 약 2년 반 전에 주디는 글라이코 영양소를 먹기 시작했는데 아주 빠르게 호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글라이코 영양소를 복용한 지 단지 열흘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말초신경염이 사라졌고 약 6주가 되었을 때는 혈당치가 안정되기 시작해서 여러 해 만에 처음으로 안정권 안에 들게 되었습니다. 감염 증상도 즉시 멈추게 되어 더 이상의 항생제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글라이코 영양소를 복용한 지 4개월이 되었을 때 그녀의 승모판 돌출증은 더 이상 발견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콩팥 기능도 호전되었는데 처음 6개월에 걸쳐서 신장 이식 때문에 먹었던 사이클로스포린 양도 3번에 걸쳐서 반씩 줄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완전히 프레드니존을 끊었으며 그녀의 신장 전문 담당 의사는 자신이 16년간 환자를 보는데 그녀가 프레드니존을 끊은 유일한 신장 이식 환자였다고 말합니다. 글라이코 영양소를 사용한 지 14개월 후에 그녀의 당뇨성 망막염은 완전히 사라졌고 최근에 그녀는 두통이 심해서 안과 의사에게 가서 눈을 재검사했더니 시력이 좋아져서 안경 도수를 낮춰야만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난 10개월간 여러 해 동안 인슐린을 생산해내지 못했던 그녀의 췌장이 다시 인슐린을 생산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하루에 단지 12유닛의 인슐린을 하루에 2번 걸쳐 맞습니다. 그녀의 경우가 매우 극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의료 기록에 적혀져 있습니다. 수천 명의 당뇨병 환자들은 인체가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해주므로 굉장한 유익을 받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새로운 정보들을 나누어 줄 마음을 지닌 누군가에 의해서 생긴 일입니다. 과학은 이제 글라이코 영양소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식품이 아니라 단백질, 비타민과 무기질, 지방산과 물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생화학 영양소가 되었다는 것을 정립해왔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가 먹는 식품에는 결핍되며 어떤 다른 영양소로도 대체될 수 없는 영양소입니다. 바로 그것이 생화학적 사실입니다. 글라이코 영양소는 어떤 나이의 사람이 먹어도 독이 없으며 복용하는 다른 약들과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이곳저곳을 여행하면서 저는 굉장히 많은 질병들이 나올 수 없으며 기껏해야 증상만 조금 가라앉히는 것밖에는 못한다고 가르쳤었는데
이제 그 질병들이 극적으로 치유되는 것들을 목격하곤 합니다. 세포들이 의학 교과서들을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더 나아질 수 없다는 것을 세포들은 모릅니다. 세포들은 이미 지정된 프로그램대로 연출하는 것뿐입니다. 단지 필요한 것은 올바른 원자재입니다. 글라이코 영양소는 건강 회복에 있어서 잃어버린 연결고리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우리는 글라이코 영양소가 현대 음식에서 사라진 모든 이유들을 되돌릴 수 없지만 적어도 이제는 글라이코 영양소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사로서 저는 여러분들이 병에 걸린다거나 더 빨리 늙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하시도록 강권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이 CD를 주신 분께 연락함으로 새로운 정보를 더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며 질병과 싸우고 노화 과정을 늦추도록 인체가 필요로 하는 필수 글라이코 영양소들을 얻는 방법을 알려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글라이코 영양소라 불리는 이 새로운 영양 분야에 대해 다른 이들에게 얘기해 주므로 그들의 생명이 극적으로 호전되도록 도우시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변화시키는 이 정보를 제가 나눌